안녕하세요, 법륜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뒤를 돌아보니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남은 인생에 대한 걱정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지혜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분들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특히 40대, 50대 이후의 중장년 분들이 인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지난 세월을 잘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너무 허전하다. 아이들도 다 크고 나니 내 인생의 목표가 없다. 등등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가끔은 웃을 일도 있을 거고 가끔은 가슴이 찡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같이 웃고 울면서 앞으로의 삶을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스님, 저는 젊었을 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애 키우고 일하느라 제 꿈은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월만 보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뭔가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후회됩니다.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이분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내가 그때 이것 좀 해볼 걸,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걸 이렇게 지나간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과거를 자꾸 붙잡고 후회만 하면 내 마음만 괴로워져요.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잘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50 중반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예수는 청년이라는데 겨우 50 중반이면 뭐가 늦었습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앞으로 30년은 더 사실 텐데요. 새로운 거 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피식 웃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50만 넘어도 다 산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요즘 50이나 60은 아직 한창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뭘 못했다고 후회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때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산 거예요. 애 키우고 먹고 사느라 바빴으면 그게 내 역할이었던 겁니다. 꿈을 위해 못 달려갔다고 자책하지만 그 시절에는 내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을 위해 애쓴 것도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원래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이 더 반짝여 보이는 법이지요. 하지만 막상 그 길로 갔어도 또 다른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 아직 숨 쉬고 있고 건강하시다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누가 60 넘어서 대학 공부 시작해서 박사 학위도 받는 시대입니다. 유명해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은 걸 지금부터 해보면 되는 거예요. 혹시 아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나요?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을 너무 늦게 온 사람 취급하지 맙시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삶 중에서 제일 젊을 때예요. 열정이 조금 식었으면 어때요? 다시 불씨를 살짝 불어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과거를 자꾸 후회만 하면 현재도 망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운전을 할 때 백미러로 뒤를 가끔 보는 건 필요하지만
거기만 계속 쳐다보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미래로 가는 차를 몰고 있는데 자꾸 백미러만 보면서 아, 그때 저 길로 갈 걸 후회하면 앞길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백미러는 가끔 참고만 하고 앞으로 가는 도로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여정을 안전하고 즐겁게 갈 수 있어요. 저도 완벽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싶은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나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실수 덕분에 조금이라도 지혜로워진 자신을 인정하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더 잘해보자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걸 자꾸 곱씹으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니까 에이, 다 지나갔어. 그래,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고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뭐 할지, 내일 뭘 하며 보낼지 그걸 고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분도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빠른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소박하게라도 시작해보고 별다른 게 없다면 그냥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것도 괜찮아요. 늦었다는 생각 대신 아직 시간 있어. 오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어보면 어떨까요? 다음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상처를 오래 간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10년 전에 정말 가까웠던 친구에게 크게 배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속이고 제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참 안타깝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가슴이 아프고 화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 벌써 10년 전 일이에요. 그동안 그 친구분은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일 자체는 이미 과거가 되었는데 질문하신 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겁니다. 마치 가시가 깊이 박혀 있어서 계속 욱신욱신 아픈 것처럼요. 제가 그분께 하나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분 만나면 따지고 싶고 화를 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네,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기 빈 봉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내가 그 봉투에다가 사과 껍질이며 과자 봉지 같은 쓰레기를 한가득 담아서 지금 질문자님께 드렸어요. 제가 준 거니까 선물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웬걸 온갖 쓰레기가 들어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러자 그분이 당연히 기분 나쁘죠. 당장 쓰레기통에 버릴 겁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 봉투를 받고는 펄펄 뛰며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줄 수 있어? 하면서요. 그래도 마음이 안 풀려서 다음날 또 그 봉투를 열어보며 이걸 줬단 말이지? 하면서 또 분노해요. 그 다음 날도 또 이렇게 그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고 열받을 일을 매일 반복하고 심지어 10년째 그 봉투를 가지고 다닌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피식 웃으며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쓰레기는 그냥 버리면 될 것을 그걸 붙잡고 매일 화를 낸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친구분이 배신을 했다면 그때 그 친구는 말하자면
질문자님께 마음의 쓰레기를 던진 거예요. 욕이든 배신이든 그 사람의 나쁜 행실이든 다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그걸 그 사람이 던졌는데 질문자님은 그 쓰레기를 못 참고 받아서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그 친구분은 벌써 다 잊고 자기 인생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질문자님 혼자서만 그때 그 쓰레기 봉투를 아직 들고 다니면서 속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장난스럽게 아이고, 왜 남이 준 쓰레기를 그렇게 오래 갖고 다녔어요? 더러운데 얼른 버리지 않고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 표정이 순간 멍해지다가 이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도 생각해보니 우스웠던 거예요. 그 뒤로 제 설명을 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상대방의 행위로 현실적인 피해를 입었으면 법적으로 해결한다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말이나 감정적인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놓지 않을 때 내 삶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용서는 위대한 사람이 하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이 내 마음을 해치는 그 앙금과 화를 툭 내려놓는 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에 내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10년간 원망을 품고 살아봐야 내 속만 썩습니다. 당장 그 친구 불러다 화풀이를 한들 이미 지난 일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내가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에이, 됐다. 다 지난 일인데 뭐. 이렇게 툭 털어버리면 내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물론 쉽진 않죠. 큰 배신이나 상처일수록 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을 돌려봐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 생각이 올라올 때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야 하고 스스로 일깨우세요. 화가 치밀면 심호흡을 하면서 버려. 이렇게 주문을 걸어도 좋습니다. 진짜 쓰레기 봉투를 던져버리듯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으셨어요. 얼굴빛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직 마음에 버리지 못한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품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있다면 오늘 여기 마치고 돌아가실 때 휴지통에 살짝 버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음의 권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민도 털어놨어요. 스님, 나이가 드니 예전처럼 웃을 일도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다 잠들고 너무 재미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하고 수다 떨며 웃기도 많이 웃었는데 요즘은 피곤해서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허전합니다. 많은 중년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젊을 때는 정신없이 바쁘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왁자지껄하게 지내는데 50대쯤 되면 삶이 패턴화되면서 심심하고 권태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들도 크고 나면 집안이 조용해지고 부부끼리도 대화가 줄고 직장에서는 예전만큼 일에 열정이 솟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하고 사나 허탈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위험한 게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에이,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면 진짜로 재미없어져요. 반대로 작은 것부터 내가 내 삶에 재미를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변화나 특별한 일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행복은 아주 사소한 데에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50대 남성분 한 분은 매일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보다가 주무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 본인도 내가 이러려고 젊을 때 그렇게 일만 했나 재미가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퇴근 후에 소파에 누워 TV 보는 대신 뭘 해보신 적 있어요? 없대요. 늘 피곤하니까 그냥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했죠. 처음에는 귀찮아도 내일은 밥 먹고 동네 한 바퀴라도 걸어보세요. 아니면 텔레비전은 보시더라도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찾아보든지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 들어보세요. 며칠 뒤에 그분이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산책을 하다 보니 동네 공원에 자기 또래 사람들이 모여서 배드민턴 치는 걸 봤답니다. 용기 내서 같이 해볼까 하고 말 걸어서 배드민턴을 쳤대요. 처음엔 몸도 안 따라주고 민망했는데 몇 번 만나서 함께 치고 나니 친구도 생기고 땀도 흘리니 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오니 소파에서 빈둥댈 때보다 기분이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삶에 활력이 생겨요. 꼭 거창한 취미나 대단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산책, 가벼운 운동, 재미있는 책 한 권 읽기,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웃을 일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분은 아침에 거울 보고 일부러 크게 웃어보는 습관을 들였대요. 처음엔 어색한 웃음이었는데 매일 하다 보니 진짜로 기분이 밝아지더랍니다. 우리 어릴 땐 별것 아닌 일에도 깔깔대고 잘 웃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체면 차리고 걱정이 많아지니 웃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착각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대요. 뭐 과학적인 거 몰라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은근히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내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고 웃을 거리도 찾아보고 그러면 권태롭던 마음에 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이만 살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기에 인생은 아직 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 말고 사소한 것 하나를 어제와 다르게 해보기. 그게 중년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혹시 거창한 취미가 없다면 맛있는 거 하나 먹으러 새로운 식당을 가보는 것도 좋고, 꽃시장에 가서 예쁜 화분 하나 사와서 키워보는 것도 좋고, 손편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익숙한 것만 반복하지 말고 내 삶에 작은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서 분명 웃음도 나오고 보람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자세도 중요해요. 재미없어 하면 점점 더 재미없어지고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면 또 재미있는 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만 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젊은이들 하는 유행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처음엔 어색해도 도전해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 배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분도 얼마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와 밝아진 얼굴로 이야기하셨어요. 스님, 예전엔 하루하루가 지겨웠는데 요즘은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데도 재미있네요. 이렇게요. 너무 무기력해지지 말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재미 한 가지씩 만들어 보자고 제안드립니다. 우리 인생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오늘 웃을 일 하나 찾아내시면 내일이 좀 더 기대될 거예요. 다음은 부부 사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남성분의 질문이 기억나는데요. 스님,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된 남편입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만 신경 쓰느라 가정일에 소홀했는데 요즘 애들도 다 크고 하니 아내를 도와주려고 노력 중이에요. 퇴근하면 설거지도 하고
주말엔 청소도 하고 제 나름대로 살림을 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아내가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제가 청소라도 한 날엔 여보 고마워 한마디 듣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면 미흡한지 다시 하기도 하고요. 저도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칭찬을 바라는 걸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분이 이제 철이 드셨네 하고 말이죠. 사실 결혼 생활 수십 년 하면서 이제 와 살림 도우니 어쩌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이제 좀 하네 싶어서 굳이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남편분은 큰맘 먹고 도와줬는데 아내 반응이 시원치 않으니 섭섭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우리 아내분은 30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매일 누가 당신 참 잘한다, 고마워 이렇게 칭찬해 줬을까요? 별로 없었을 겁니다. 물론 남편분께서 속으로는 고마워했겠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께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 남편님이 하시는 행동은 초등학생이 방 청소하고 엄마 나 잘했지? 칭찬 바라는 거랑 비슷합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남편분도 머쓱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나죠.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기대를 너무 크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한 만큼 바로바로 보답을 바라면 실망하기 쉽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설거지를 하셨으면 그냥 깨끗해진 부엌을 보면서 내가 오늘 집안의 보탬이 됐군 하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세요. 굳이 아내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기다리지 말고요. 그리고 혹시 아내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서운하면 섭섭한 티 내면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여보, 내가 이런 집안일 도우면 한마디만 토닥여주면 힘날 것 같아 이렇게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그렇게 속으로 칭찬을 바라는지 아내분은 눈치 못 챌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아내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아내분이 그동안 집안일 해온 세월에 비하면 남편분이 이제 설거지 몇 번 했다고 칭찬 바라는 게 아내 입장에선 좀 귀엽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대신 앞으로는 서로 고마운 걸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함께 해보세요. 남편분도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집안일 신경 덜 써서 좋다,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분도 마음이 풀어져서 남편이 무언가 할 때 고맙단 말을 해주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중년 부부들은 말이 줄어서 문제예요. 속으로는 고맙고 사랑해도 표현을 안 하니 서로 섭섭함만 쌓입니다. 젊을 때 연애하던 마음까지 바라지는 않아도 고마운 건 고맙다, 미안한 건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씩만 해도 분위기가 훨씬 훈훈해져요. 그 남편분도 제 조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바랐네요. 앞으로 아내한테 저도 표현 많이 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후일담을 전해 들었는데 이분이 집안일을 하고 나서 아내에게 여보, 오늘 힘들었지? 내가 좀 해놨어. 당신 쉬어 이렇게 말을 건넸대요. 그랬더니 아내도 어머,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편하게 쉬었네 하고 웃었답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분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서로 마음을 열고 표현하니까 별거 아닌 일도 행복해진 겁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싸우고 큰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사소한 오해나 섭섭함이 쌓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내심 바라는 게 있어도 먼저 내가 해주고
내가 표현해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다면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부부가 서로 얼굴만 봐도 편한 대신 무심해지기 쉬운데요. 가끔은 용기 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 항상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 툭 던져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자꾸 하면 정이 더 깊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날 제가 농담처럼 그랬어요. 남편분, 앞으로 설거지 10번 하실 때 한 번쯤 아내가 칭찬해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내분도 남편분이 도와주면 가끔은 칭찬 한번 해주세요. 우리 남편분이 생각보다 마음이 여리시네. 다 같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작은 소통 하나가 중년의 부부 사이를 한결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번에는 자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볼까요? 중년 부모님들은 자식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한 어머님이 제게 털어놓은 고민이 생각납니다. 스님, 딸아이가 결혼해서 나갔는데요. 예전엔 그렇게 살갑더니 이제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제가 전화하면 바빠서 금방 끊고 섭섭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평생을 자식들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 저를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대를 너무 한 걸까요?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옆에서 듣던 다른 부모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 키워보낸 분들이라면 한 번쯤 느끼는 서운함이지요. 젊을 때는 온 집안이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다가 막상 아이들이 제 갈 길 가기 시작하면 부모 마음에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아이들이 나 없이도 잘 사는 걸 보면 기쁘면서도 서운해요. 제가 그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따님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습니다. 손주는요? 아직 없어요. 둘 다 직장 다니느라 너무 바쁜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이 지금 한창 자기 살림 꾸리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네요. 아마 어머님 생각은 늘 하실 거예요. 다만 바쁘니까 연락이 뜸할 뿐이죠. 그리고는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부모님께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는 경우 드물어요. 한 달에 한 번 목소리 들으면 다행이고 명절이나 돼야 얼굴 보는 집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선 그게 많이 서운하지요. 저도 강연 다니며 부모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고 속상해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 서운한 마음을 자식한테 표현해 보셨나요? 대부분은 안 했다 하십니다.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예요. 그 어머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마음을 한번 따님에게 편지로나 카톡으로라도 전해보시라고 했어요. 투정이나 잔소리 말고 그냥 엄마는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난다. 시간 될 때 한번 안부 전화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다정하게 부탁해보세요. 하고요. 또 한편으론 부모님 마음가짐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따님 어렸을 때 어머님은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고 싶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땐 제가 바빠서 애들 생각도 못하고 살았죠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도 젊을 땐 부모님께 소홀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원망하면 안 돼요. 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어머님, 자식 키워서 다 결혼시키셨으면 부모님 역할은 이미 충분히 다 하신 거예요. 이제는 따님 가정에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는 걸 미덕이라고 여기지만 막상 부모가 자기 삶 없이 자식에게만 매달리면 아이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지금부터는 나는 내 삶을 즐길 테니 너도 내 삶을 잘 살아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해요.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 때문에 외로워한다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고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엄마도 요즘 바쁘다 이러면서 여유 있게 지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한 뒤부터 둘만의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고 사진 동호회도 가입하고 가끔 둘이 여행도 다니시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그러니 그 아들, 딸들이 오히려 걱정이 덜해서 자주 전화를 드린대요. 어머니, 이번 주는 어디 등산 다녀오셨어요? 이렇게요. 부모님이 알아서 잘 지내시면 오히려 자식이 편한 마음으로 연락을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맨날 난 내 전화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하니 하며 서운해하면 자식은 점점 부담스러워져요. 연락을 더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 세대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을 내 손안에 두고 끼고 살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잘 키워서 사회로 내보냈으면 그것으로 부모 책무는 끝입니다. 이제 친구 같은 사이로 지내면 돼요. 필요할 때 도와주고 불쑥 찾아가기보다는 미리 약속 잡고 만나고 간섭 대신 응원만 해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어머님 얼굴이 훨씬 편안해지셨어요. 맞아요. 내가 너무 아이만 바라보고 살았네요. 앞으로는 제 자신을 좀 돌보며 지내야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소식을 들으니 따님에게 솔직한 마음을 전했더니 딸이 엄마 미안해요. 나도 정신없어서 그랬어요. 자주 연락할게요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전화를 더 주고받으며 지낸다고 해요. 역시 가족 간에도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자기 삶을 충실히 사는 게 자식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자식들은 언젠가 떠나보내야 할 독립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너무 집착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이제 자기 행복을 찾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고민입니다. 중년이 되면 윗세대 부모님을 모시는 일도 큰 과제죠. 한 50대 따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 있어요. 스님, 연로하신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사시는데 참 모시기가 힘듭니다. 올해 80이 넘으셨는데 너무 예민하시고 작은 일에도 삐치세요. 예를 들어 식사 시간 5분만 늦어도 화를 내시고 제가 일이 바빠서 말동무를 오래 못 해드리면 금세 토라지십니다. 꼭 어린아이 같이 투정을 부리시니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제가 불효자식인가 싶어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지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나이 들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지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도 연세가 높아지시면 고집도 세지고 어떤 때는 철없는 말씀이나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억력도 약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니 별것 아닌 일에 섭섭해하고 화내기도 하세요. 자식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유치하게 구시지? 답답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제가 그 따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많이 예민해지셨군요. 연세 드시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작은 거라도 본인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속상하신 겁니다. 젊을 땐 참고 넘어가던 것도 나이 들면 참을 힘도 줄어서 못 참고 표현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비유를 해드렸어요.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에 우리 따님 키울 때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어린 시절에 사소한 걸로 떼쓰고 울고 투정 부리고 하면 부모는 힘들지만 이해하고 달래줬지요. 우리 아버님도 예전에 따님이 밥 안 먹겠다고 떼쓸 때 달래가며 먹이셨을 겁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아버님이 심술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는 어린아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이 부모 입장이 되어 달래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미처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님 모시는 일은 마음처럼 안 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부모님을 떠나보내드려야 해요. 그러고 나면 그때 아버님이 투정 부리시던 것마저 그리워질 날이 옵니다. 아,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지요. 그 따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주변에도 조용히 눈시울 붉히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마음이 짠했습니다. 잠시 뒤 제가 부드럽게 이어 말했지요.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유치하게 구실 때마다 왜 이러시나 하기보다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지금 어린애처럼 여리고 불안하시구나 하고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달래드리듯이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웃어 넘기시면 됩니다. 굳이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옳고 그름을 가릴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 다루듯 적당히 맞장구 쳐드리는 게 속 편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혹시 아버님이 고집 부리고 투정 부리실 때마다 속으로 10가지 세고 한번 웃어보세요. 내 화를 바로 내지 않고 잠깐 누그러뜨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잠시 숨 돌리고 생각해보면 에휴, 우리 아버지 또 시작이네 하고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사람이니까 힘든 감정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따님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효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효도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 마음을 어린아이 다루듯 이해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칠 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형제자매나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세요. 가끔은 숨도 돌릴 겸 휴식도 취하시고요. 그래야 오래도록 부모님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따님은 펑펑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제가 제 힘든 것만 생각했지 아버지 마음이 저럴 거라곤 상상 못했어요. 앞으로 좀 더 이해해 드릴게요. 그러셨어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시나 소식이 와서 들어보니 가끔 아버지가 투정 부리셔도 예전만큼 속상해하지 않고 장난스럽게 아이고, 아버지 또 삐치셨어요? 하고 웃으며 풀어드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도 예전보다 금방금방 기분이 풀리신대요. 서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거죠. 듣고 있던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웃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겪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부모님도 나이 들면 약해지고 자식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한 단계 성숙해집니다. 오늘 계신 분들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한 발짝 떨어져서 부모님 마음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안아드리려는 마음을 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부모님과의 남은 시간도 더 따뜻해질 겁니다. 자, 이제 노후와 경제적인 걱정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요. 한 50대 가장이 제게 털어놓은 고민이 있습니다. 스님, 제가 회사에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앞으로 노후의 돈은 괜찮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애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을 다 못했고 집 대출도 좀 남았고 밤에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올 지경입니다. 제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건 아닌가 불안해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참 많은 중년분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불안입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돈 벌고 살았는데 정작 은퇴가 가까워지면 내가 모아놓은 게 충분한가? 앞으로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별별 걱정이 다 떠오르죠. 이해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우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일단 계산기를 두들겨 보셨나요? 앞으로 예상 지출과 수입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랬더니 연금을 얼마나 받고 생활비가 얼마나 나갈지 어느 정도 그림은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아주 부족한 형편은 아니셨는데 마음이라는 게 숫자와 상관없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조언을 드렸어요. 선생님, 우리가 너무 돈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인생의 행복이 꼭 돈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 생활을 꾸릴 만큼의 돈은 필요하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그게 확보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돈의 절대액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적은 연금으로도 소박하게 잘 사시는 노부부들도 계시고 반대로 재산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 느끼며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걱정이 너무 앞설 땐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기도 좋습니다.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지금 가진 걸로 부족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 뭐라도 일해야죠 하십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60이 넘어서도 다들 무언가 일거리를 찾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어도 일하면 삶의 활기도 생기고 좋거든요. 저는 오히려 너무 놀려고만 하지 말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가볍게 일이나 사회봉사 같은 걸 하시면 좋겠다고 권했습니다. 돈도 조금 벌고 사람도 만나고 보람도 느끼고 일석삼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생활 수준을 약간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 교육도 있고 체면도 있어서 돈 쓸 일 많았지만 이제는 우리 부부만 소박하게 살면 됩니다. 소비 수준을 조절하면 연금이나 저축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적은 돈으로도 잘만 사셨잖아요. 우리가 괜히 남들과 비교하니 부족해 보이는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돈 안 듭니다. 제가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이야기한 다음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가족 위해 열심히 일하셨으면 잘 해오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기엔 아까워요. 준비할 건 차근차근 준비하시되 그 이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수십억 자산가가 아닌 이상 불안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어요. 하지만 그 불안에 잡아먹히면 오늘 하루도 망칩니다. 만약 큰 돈이 모자라면 적게 쓰면 되고 아프면 치료받으면 됩니다. 너무 최악의 상황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설령 어려움이 와도 또 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도 겪어봤잖아요. 그때도 다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다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너무 앞서 보내지 말고 지금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누리며 사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 그분 표정이 많이 풀어지셨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걱정만 하느라 정작 지금 아내랑 재미나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버리고 있었네요.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많지 않습니다. 준비는 하되 걱정은 줄이는 것.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내 건강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보내는 것. 이것이 노후 불안을 이기는 길입니다. 돈이 많아서 편하면 좋겠지만 돈이 행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행복은 결국 마음에서 오고 관계에서 오고 건강에서 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면 너무 미래 걱정에 현재를 희생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부족하더라도 체면 내려놓고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지혜를 배우면 됩니다. 예전에 시골 어르신들은 풍족하지 않아도 서로 나누고 웃으며 잘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예상보다 적은 돈으로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 끝에 제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안 대신 새 챕터를 연다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을 좀 내보세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목록도 적어보시고요. 경제적인 계획도 세우셨으니 이제 마음의 계획을 세울 시간입니다. 나는 어떤 노년을 보낼 것인가? 내 삶의 이막을 어떻게 멋지게 꾸밀 것인가 상상해 보세요. 그분 눈빛이 반짝였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신 거죠. 노후는 막막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일할 땐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고 남 눈치 안 보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불안 대신 기대가 생길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스님, 나이가 드니 자꾸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문득 밤에 누우면 나도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무섭고 허전한 생각이 들어요. 젊을 땐 죽음이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는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솔직한 고민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속으로는 한 번씩 해보셨을 생각이에요. 죽음.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하는 일이지요.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 이야기를 좀 터부시해서 그렇지 사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미지의 세계니까요. 제가 그분께 천천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아마도 잘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 상상만으로 무섭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유치원에 가기 전날 무서워서 엄마한테 매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안 가본 곳, 처음 겪는 일이라 겁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겪고 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는 유치원 가서 금방 친구도 사귀고 잘 놀잖아요. 우리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아마 자연스러운 과정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죽은 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물론 이런 말만으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접근도 함께 권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땐 오히려 죽음을 자주 생각해 보세요. 모두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죽음이 무서운데 자꾸 생각하라니 이상하게 들리죠. 제가 이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현재 삶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은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해 보라고 권해요. 그러면 오늘 만난 가족과 더 정답게 인사하게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요. 결국 죽음에 대한 자각이 오히려 더 잘 사는 힘이 됩니다. 또 죽음이 두려운 건 미련과 후회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직 못다한 일이 있는데 가족을 두고 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다하고 죽는 인생은 없습니다. 언제 떠나도 아쉽다 싶을 거예요. 그러니 미련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집착을 줄이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지내세요. 그러면 내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래,
할 만큼 했어 하고 눈 감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 중에 이런 농담도 했어요. 사람은 죽을 때 돈 1,0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내 집 한 채만 더 있었으면 이렇게 아쉬워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죽으면 다 놓고 갑니다. 은행 잔고가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가져갈 수 없어요. 결국 남는 건 내가 산 삶의 흔적뿐입니다. 듣고 있던 분들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 평등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뭘까요? 내가 남긴 좋은 기억, 좋은 영향, 그리고 평안한 마음입니다. 저는 죽음을 인생의 졸업식이라고도 말합니다. 학교에서 졸업할 때 섭섭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취감도 있고 담담함도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고 나면 때가 되어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결국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주변 자연을 보세요. 꽃이 피면 언젠가 지고 나무의 잎도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또 새로운 꽃이 피듯이 우리 삶도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될지 모릅니다. 종교적으로 윤회나 천국을 믿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관점을 갖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아있음입니다. 아직 숨 쉬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내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죽음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숙제 같은 겁니다. 정답은 모르지만 대신 죽음을 의식하며 오늘을 값지게 보내는 게 그 숙제를 잘하는 길이에요. 두렵다고 외면하지 말고 언젠가 온다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 힘쓰세요. 그러면 나중에 떠날 때 나 잘 살았다 하고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셨어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오늘 하루를 기쁘고 뜻깊게 사는 것이 쌓여서 훗날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미천이 될 거라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잘 다스리면서 오히려 삶의 의욕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삶의 끝을 생각하면 매일의 일상이 새로운 빛을 띨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남은 시간을 잘 써보자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지나온 삶의 후회에서부터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노년과 죽음까지 인생의 여러 측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어요. 어떠셨나요? 아마 각자의 처지는 다르겠지만 몇 가지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속에 아쉬움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딛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아직 우리 앞에 선물로 주어져 있어요. 그 선물을 어떻게 풀어서 쓸지는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이야말로 한층 자유롭고 깊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남 눈치 많이 볼 필요 없고 젊을 때처럼 치열한 경쟁도 조금 내려놓게 되죠. 이제는 내 마음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들이 아닌 내가 정해도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 지나온 일들은 툭툭 털어버리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발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웃음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를 알기에 더 크게 웃을 수도 있고 또 크게 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감정이 다 우리 살아있는 증거이고 아름다운 삶의 일부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동안 남을 위해 참 많이 애쓰며 살아오셨을 텐데, 이제는 스스로를 좀 아껴주셔도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잘한 거다 하고 토닥여 주세요. 그리고 남은 여정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웃으며 걸어가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의 날개는 얼마든지 펼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행복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2막, 3막을 멋지게 그려나가 봅시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남은 인생 더욱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